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 그죠?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2장 서블릿, 다시 1인데요. 자, 우리가 JSP를 배우는데 왜 서블릿이 등장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서블릿이라는 것이, 원래, 기존에 JSP 표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그때 서블릿이라는, 이 자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고 뭐 거기에다가 데이터 쿼리를 치고 이렇게 가져오게끔 그렇게 어 만들어진 게 서블릿인데요. 이 서블릿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JSP 표준이 나오기 전에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러한 자바 클래스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서블릿이라는 것은 자바 서버 쪽에서 실행이 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있죠.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들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바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패턴 중에서 MVC 패턴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가 컨트롤러 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지 몰라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제가 주된 목적은 서블릿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서블릿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서블릿. 그죠? 서블릿은 JSP 표준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서블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블릿을 이용을 하면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단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를 깔고 JDK를 깔고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자바 코드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JVM이 그거를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컴파일해서 콘솔 창이나 혹은 여러 가지 내용을 실행을 하는데 이놈은 서블릿은 무조건 웹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통캣 서버 위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될 건데요. 반드시 매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외 매핑이라는 게 뭐죠? 그죠? 이렇게 어느 한 내용에 우리가 클래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려 그러면 뭐 클래스 자바를 만드시다 보면 프로젝트도 만들고 패키지도 만들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클래스명을 다 적어줘야 되는 경로명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그 경로명을 다 적어주면 또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파일을 어떠한 이름으로 그냥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닉네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그러한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뒤에서 우리가 그거 실습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JSP와 동일하죠. 그죠? 동일한데 얘는 자바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JSP는 이제 뷰 단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HTML하고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블릿은 자바 클래스라고 했기 때문에 자바 확장자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응답은 HTML 코드로 만들어서 우리가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자바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그죠? 자바는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스레드도 있지만 제한된 개수를 만큼 스레드를 생성하는 스레드 풀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버가 다운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하면 서버의 부하를 많이 줄인다라는 거. 이 내용은 자바에서 제가 자바 강의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죠? 보시면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홍보성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MVC 패턴에서 컨트롤러로 이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MVC가 뭐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자, 뷰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이 있고, 자, 컨트롤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JSP는 HTML하고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만약에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가 그죠? 이 접속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이러한 탭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탭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여줄 때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청이 들어가죠. 이렇게 요청이 리퀘스트 객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통캣 서버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쑥 들어가면 이제 웹 매핑이 된 그 이제 자바 파일로, 즉 서블릿 파일로 가는 거죠. 얘가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장자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do로 끝나는, 혹은 뭐 자기가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do를 하든 뭐 아니면 무슨,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때문에 앞에서 이 컨트롤러가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할 건지 얘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안에서 만약에 이거를 클릭을 했다면 DB에 대한 내용을 끌고 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모델, 그죠? 이 DB하고 이렇게 모델하고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여기에는 DB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통신을 해서 DB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끌어낼 거 있으면 끌어내고 저장할 거 있으면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야, 작업 다 됐다라고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서블릿 파일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다 됐다라고 여기에 이제 뷰단에 있는 JSP 파일을 호출을 하게 돼요. 보내게 돼요. 리다이렉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가 리스판스 객체, 이게 이제 응답하는 객체가 되죠.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객체가 뭐다? 통캣 서버, 통캣 컨테이너가 이렇게 이 두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장 객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판스 응답을 하면 사용자 엔드 유저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이 페이지를 딱 요청을 하면 이러한 내부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MVC, 모델, 뷰, 컨트롤러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서블릿은 컨트롤러 단에 있는 그러한 자바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바 컨트롤러 이제 서블릿 단에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앞으로 하게 돼요. 여기에서 뭐 DAO 객체도 나오고 DTO 객체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컨트롤러 단에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그 내용들을 이제 JSP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된 값들, 파라메타들을 던져줌으로써 여기에서 뷰단에서 이제 그 내용을 비로소 HTML 코드와 같이 뷰단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JSP하고 서블릿은 컨테이너가 통캣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바 기반의 이제 제우스나 뭐 웹로직, 웹스피어는 뭐 IBM에서 이제 특정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유료로 제공하는 JSP하고 서블릿 컨테이너도 있어요. 따로. 근데 이거는 돈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리웨어인 톰캣 서버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돈 안 주는데 뭐 이거 써야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또 다른 거 JBoss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JBoss는 이제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뭐 EJB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까지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 뭐 그것도 크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전부 다 이렇게 MVC 패턴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니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예, 여기 이제 서블릿에 상속 계층도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서블릿하고요. 그리고 서블릿 컨피그가 있는데요. 물론 뒤에서 좀 다루겠는데 서블릿하고 서블릿 컨피그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디폴트 메서드도 있고 뭐 정적 메서드도 이제 1.8 버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주된 목적은 추상 메서드가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게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현을 받고 이제 구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상속받은 애가 바로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자, 보시면 제네릭 서블릿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이거를 구현만 했지 뭐 그냥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서블릿과 서블릿 컨피그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했잖아요. 구현했는데 여기에도 추상 메서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HTTP 서블릿은 제네릭 서블릿의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여기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우리가 재정의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동상 아이고 또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블릿하고 서블릿 컨피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서블릿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기화 메서드들하고 뭐 init 이런 거 그리고 destroy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추상 메서드들이 한 세네 개, 네 개인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블릿 컨피그 인터페이스에는 우리가 파라메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컨텍스트에 관련된 있는 그 추상 메서드들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받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HTTP 서블릿을 우리가 만들 때 조금 이따가 만들어 보겠지만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두 퍼스트라는 그러한 메서드들을 따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 HTTP 서블릿이 왜 HTTP 서블릿이냐 하면요. HTTP라는 이 프로토콜, 그죠? 이 프로토콜 통신 규약입니다. 그죠?
이거를 사용하는 서블릿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HTTP 서블릿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HTTP 서블릿은 이제 웹브라우저 이제 엔드 유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폼 태그 이제 HTML에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폼 태그에서 get 방식으로 오느냐, 포스트 방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분기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면 이게 바로 상속됐다라고 나와요. 알겠죠? 여튼 상속 계층도를 설명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좀 무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뭐죠? 상속 계층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제 서블릿 관련된 문서를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자, 여기에다가 우리 어차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넥스트 누르면 되죠. 그죠? 넥스트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데, 자, 여기에 프로젝트 네임이 들어가죠. 그죠? 프로젝트 네임이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서버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넥스트 하고 이제 여기에 src 그리고 우리 web.xml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블릿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핑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자, 요렇게 가보면 요렇게 서블릿 파일을 생성을 하잖아요. 이 프로젝트에서 src라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패키지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역시 컨트롤 N에서 자, 서블릿을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서블릿 치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섹션 뭐 이런 패키지 명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 클래스는 얘를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서블릿 파일은 HTTP 서블릿 파일을 상속받아야 비로소 서블릿 파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H월드로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URL 매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URL 매핑.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만들 때 보세요. 여기 헬로 월드 하면 우리가 여기 패키지명 이거 다 적어줘야 되죠. 그죠? 다 우리가 접근하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이 클래스를 방금 헬로 월드라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URL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헬로 월드라고 바로 이렇게 나타내면 뭐 물론 코드도 길어지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또한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요청을 할 때 우리가 URL 매핑 코드를 이거를 여기에다가 자 에디트를 눌러 가지고 이거 그대로 해도 돼요. 되긴 되지만 보안상이나 경로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URL 매핑을 이렇게 해줘서 URL에다가 우리가 HTTP 어쩌고 저쩌고 하고 로컬호스트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H월드라고 하면 이 방금 만든 서블릿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URL 매핑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 생성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추상 메서드들 상속받은 것들 그리고 뭐 init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죠. 그죠? 요거는 것들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이러한 메서드를 우리가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완성이 돼 가지고 딱 서블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URL을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서블리 파일을 만들고 나서 URL 매핑을 해줘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접 위와 같이 이렇게 만들 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어노테이션 중에서 웹 서블릿에 적용될 문자열을 입력해 주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web.xml 파일에서 태그로 우리가 직접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요거 둘 다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 매핑은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래스명을 대신해서 닉네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매핑해 준다 그러면 URL에 코드를 이 클래스를 호출할 때 요렇게 쳐도 이제 얘가 불리해지도록 실행되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게 바로 매핑, URL 매핑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방법이 이렇게 만들 때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웹 서블릿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 그리고 web.xml 파일에서 우리가 거기에 클릭을 해서 뭐 서블릿 태그, 서블릿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태그로 지정을 하는 파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 어노테이션 적용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뒤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아이고, 예, 이게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생성이 돼서 여기 hello world.java가 생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웹 서블릿 해가지고 이렇게 hworld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이거 만들 때 URL 매핑을 이렇게 시켜줬죠. 그죠? 시켜줬고 여기에 보시면 자 생성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protected void 두 개, protected void do first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은 거니까 http servlet request, http servlet respons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장 객체인데 이거는 통캣 서버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면 얘가 만약에 URL 치고 들어오면 이 URL이 치고 들어오면 get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퍼스트 방식으로 들어오느냐, 엔드 유저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뷰단에서 그렇게 뭐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리퀘스트로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get 방식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조건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앞으로 계속 길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자바 파일의 장점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리고 얘가 스레드가 이걸 잡아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스레드 풀에서. 그죠? 그러면 이 스레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스레드가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 스레드는 재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사용을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게 바로 자바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서버 폭주가 일어나긴 나더라도 그냥 작업 큐에 작업만 이렇게 쌓일 뿐이죠. 쌓이기만 하죠. 그런데 이 스레드 풀의 스레드는 딱 우리가 생성된 제한된 개수만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행이 되면 가져다가 실행하고 이러니까 새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드는 거는 엄청난 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스레드 재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지금 안 되시면 자바를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바를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오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백으로 깔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그래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블릿을 실행을 할 때, 자, 우리가 먼저 서버를 스타트를 이거 서버 스타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버 스타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서블릿을 실행을 하면, 자, 우리는 8090으로 했죠. 그죠? 8181을 하든, 그 포트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헬로 월드, H 월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헬로 월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개 방식으로 호출이 됐죠. 그래서 겟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겟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뭐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다 이런 것들은 뒤에서 우리가 뷰 단에서 엔드 유저 단에서 이제 만드는 HTML 태그에서 폼 태그에서 두 방식 겟 방식으로 보내면 얘가 겟 방식으로 되고 통상 겟 방식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것들 보안상의 노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 지금은 서블릿에 여러분들이 서블릿이 무엇인가 라는 거 그리고 URL 매핑이 무엇인가 이러한 매핑 방법이 이렇게 있구나 이러한 개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웹.xml에서 우리가 또 서블릿 매핑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RL의 주소가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 그죠? 뭐 8090 이래서 프랙티스 챕터 2, 뭐 섹션 01,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URL 매핑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여기 이렇게 긴 내용을, 뭐, H월드, 이렇게 URL 매핑을 하게 되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경로를 다 보여주게 되면, 보안에 안 좋죠. 아, 이거 조금 소스만 볼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 SRC, 여기에 이렇게 서블리 파일 패키지에 뭐 이렇게 있네. 자바 파일이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너무 URL 주소가 길고 보안에 노출되는 경로를 간단하게 닉네임처럼 우리가 매핑을 하는 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들 때 매핑하는 거 그리고 뭐죠? 웹 서블릿이라는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뭐죠? 이거 그죠? 웹.xml 파일에서 우리가 경로를 이제 이렇게 주면 태그를 통해서 그렇게 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웹.서블릿에서 매핑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자, 웹.xml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 여기에 쭉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서블릿 매핑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서블릿 이름이 뭐냐? 여기는 자바 파일 클래스 네임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패키지 점 헬로 월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클래스를 어떻게 쓸 건데 URL 패턴을 여기다가 슬러시 HW도 해도 얘는 바로 매핑되어 있는 얘가 이름이 서블릿 네임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네임에 가보면 서블릿 네임이 헬로 월드니까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걸 찾아 들어가서 클래스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서블릿 네임은 아무 이름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에다가 뭐 AAA를 주든 뭐 BBB를 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블릿 클래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핑할 클래스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경로를 적어줘야 되겠죠.
패키지명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블릿 네임을 여러분들이 AAA로 줬다. 그럼 밑에 여기에 서블릿 네임도 역시 매핑할 이름도 AAA로 또 동일하게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URL 패턴을 여러분들이 접속할 방식을 이렇게 HW로 이렇게 우리가 URL에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이 뭐죠? 헬로 월드라는 이 클래스가 이제 서블릿이죠.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URL 패턴은 서블릿 클래스에 매핑할 임의의 이름으로 입력을 한다. 주의할 거는 당연히 우리가 URL 패턴이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매핑하는 web.xml에서 우리가 서블릿 매핑하는 방법이고요. 어차피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서블릿 매핑하는 방법. 자,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 귀찮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이다. 그죠? 어노테이션에다가 그냥 hworld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슬러시가 빠졌네요. 예. hworld라고 하면 웹핑명 hworld를 자바 소스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골뱅이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URL 매핑하는 거 방법을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죠. 이건 한 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어노테이션을 통한 매핑보다는 web.xml 파일이 우선순위가 높긴 높지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왜? 굳이 디테일하게 뭐 web.xml에 들어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내용을 근데 왜 가르쳐 주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 웹 어플리케이션 웹 서블릿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매핑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web.xml에다가 서블릿 매핑 코드를 만들어 놔 버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하 이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해요. 편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그랬고. 예. 자, 그 다음 한번, 요거는 이제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URL 패턴에 대한 매핑하는 방법들 하고, 이제 우리가 서블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을 우리가 실습을 좀 하고, 이제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은 오늘 살펴본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URL 매핑 그리고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매핑하는 거 그리고 서블릿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서블릿이 MVC 패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해 두시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 더욱더 더욱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정리 좀 해 두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같이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